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 요즘 밖에 보니까 장미가 많이 폈더라고요. 꽃을 보면 아직은 그 기분이 좋은 걸 보면 저도 아직은 그렇게 감정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잠시만요. 자, 불교학 연구회에서 불교의 학술지 가운데 불교학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제는 좀 학술 대회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를 좀 할 시간이 좀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요즘 필수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포교에 대한 방법을 찾고 명상을 특히 통해서 어떻게 그런 포교적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매체들 그리고 뭐 태블릿 PC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요. 이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고 명상에 대한 방법들을 찾고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지금은 사용해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명상 어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헤드스페이스라든지 뭐 또 우리나라 걸로는 코끼리, 뭐 하루 명상 이런 뭐 다양한 그 명상 어플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명상 어플들이 나온 것은 한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나왔고, 지금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장 오래된 것이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보여지는데, 아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명상의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상들을, 어떤 패턴들을, 이들이 좀 스스로 분석을 해서 다음 명상으로 뭐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명상을 추천해 주거나, 그런 방식의 명상 어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개 이상의 그런 어플들이 존재한다고도 하고, 요게 또 요즘은 수익을 내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 명상 어플 가운데 헤드스페이스라고 가장 오래된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 신문, 지상의 그런 신문들을 통해서 보니까, 뭐 지금까지 한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 돼버린 그런 그 시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은 많고, 그것을 또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 이런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단계의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지고서 지금도 어플을 사용하고 명상도 이렇게 어플을 통해 가지고서도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강한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약에 이렇게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된다면 과연 어떤 식의 변화가 또 있을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한번 예측도 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이런 그 궁금증들을 제가 그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발표할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영화였죠? 인류 멸망보고서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에피소드에 신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그 로봇이 인명스님이라고, 이 로봇이 이 절에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처음에 보내졌을 때는 그 의도가 뭐였냐면, 이 절에 청소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라고 이렇게 절에 보내놨더니, 이 로봇이 그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흐른다는 것처럼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문을 많이 듣고 수행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굉장히 지식에 접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로봇이 인명스님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자신의 스위치를 끄고 해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요즘에 이것이 점점 정말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간다면 정말 깨달음의 영역도 인공지능에게 물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강하게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 왼쪽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본의 고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로봇인데, 관음보살의 형상을 띄고서 이제 마인더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런 안드로이드 로봇 스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스님이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설법을 하고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온 실질적인 인공지능, 로봇 성직자죠. 이 관음보살이지만 요즘은
그 신부님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로봇 목사님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다양한 쪽에 지금은 활용이 되고 심지어는 저희와 같은 성직자들의 영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과연 진정한 이런 스승이 될 수 있을지, 이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그 물질과 그 정신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될지. 요즘 같은 세상은 분명 물질이 정신보다는 많이 앞서는 그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과학적인 것이 많은 것을 지금은 그 증명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활용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겼던 것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현상들은 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앞당겼다고 여겨지는데, 그 정신적인 부분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정신적인 그 사람의 고유 영역이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은 점점 아마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게 한때 유행으로 지나갈까? 계속 지속될까? 이것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정신과 물질, 이것을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하자고 하면 물론 저는 정신적인 부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사람의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만은 분명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과 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람이, 그리고 다른 그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던 어제의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로봇을 추앙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맹신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것과 공존할 수 있는, 우리가 발전하는 과학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의 단계고 지금의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많이들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실 것이고요. 요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보다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더 나은 그런 그 교육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미래를 어떻게 더 밝게, 또 어떻게 좀 슬기롭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